마을회관 손자 자랑에 한껏 들뜬 정순의 귓가에 박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파고듭니다. 정순 씨, 그 애 정순 씨 당신 손자 아닐 수도 있네. 순간 정순의 귀가 얼어붙고 가슴속에 오래된 불씨가 되살아납니다. 민수 군대 있을 때 지연이 배가 불렀단 말 동네에 다 돌았잖아. 그날 밤 정수는 잠든 도윤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눈매가 우리 집 남자들이랑은 다르다.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드라마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씨였죠. 마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화투를 치고 누군가는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세월을 나누고 있었죠. 정수는 그날따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손자 도윤이를 데리고 마을회관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수는 어찌나 기쁜지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손자 자랑만큼 달콤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도윤아, 천천히 걸어. 할머니 따라오기 힘들잖니. 정순이 말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더 빨리 걷고 싶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손자 자랑할 일이 생기면 몸이 저절로 가벼워지는 법이죠. 도윤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총총 걸음을 맞추며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관 가면 또 엿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도윤이 100점 받았는데 엿쯤이야. 정수는 손자의 통통한 손을 꼭 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 한편이 뿌듯하게 부풀어 올랐죠. 마을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정순을 반겼습니다. 김할머니, 이 할아버지, 박 노인까지 모두 오랜 이웃들이었죠. 정수는 도윤이를 앞으로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얘가 우리 도윤이야.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받았다니까요. 순간 회관 안이 환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칭찬을 쏟아냈죠. 어머, 도윤이 정말 똑똑하네. 7살에 벌써 100점이라니. 역시 정순 씨 손자답네. 피는 못 속이는 법이요. 우리 동네 천재 아이가? 정수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손자를 자랑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도윤이는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 뒤에 살짝 숨었습니다. 어린아이답게 어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요즘 한글도 잘 읽고 숫자도 잘 세더라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입니다. 그때 회관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며느리 지연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순이 손자를 데리고 회관에 간다고 하자 지연도 따라 나섰던 겁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리 와서 같이 있어. 지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다가왔지만 끝내 웃지는 못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죠. 눈빛도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내 손자 자랑에 정신이 팔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마 며느리도 피곤한 모양이구나. 요즘 집안일 하느라 고생이 많으니까 하고 생각했죠. 어르신들은 여전히 도윤이를 칭찬하느라 바빴습니다. 정순 씨는 복도 많아. 아들도 있고 손자도 이렇게 잘났으니.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손자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수는 겸손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료,
다들 손주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속으로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것, 그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껴졌죠. 도윤이는 할머니가 준 엿을 받아들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엿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동안 정수는 손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도윤이의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코, 통통한 볼, 모든 게 사랑스러웠죠.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미래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 손자가 훌륭하게 자라서 집안의 자랑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말이죠. 회관안은 여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회관 바닥을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정수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손자와 함께 있는 이 평화로운 시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죠. 세월이 흘러도 이런 순간들이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귓속말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연은 여전히 구석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수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봤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회관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흔들며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평화로운 마을의 오후,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 속에는 이미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곧 타오를 불씨가 말이죠. 회관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뒤섞여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정수는 도윤이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자 자랑을 실컷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김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순 씨, 도윤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겠어요. 요즘 손주 키우는 게 옛날처럼 쉽지 않잖아요. 모려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죠. 이 나이에 손주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의미 있어지는 법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도윤이 얼굴을 보고 밥을 챙겨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관 안쪽에서 박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7의 나이답게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박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소문과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이었죠. 박 노인은 정순 옆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순도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차를 마시며 도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작게 말하는 것 같았죠. 정순 씨. 네, 박 어르신. 정순은 고개를 돌려 박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박 노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평소와 달리 무언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노인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정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정순 씨, 그의 내 손자 아닐 수도 있네. 순간 정순의 귀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정순은 눈을 깜빡이며 박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떨렸다기보다는 굳어버렸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손자가 아닐 수도 있다니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 노인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 군대 있을 때 지연이 배가 불렀단 말 동네에 다 돌았잖아.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군복무 중이었을 때 며느리 지연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당시에는 휴가 나왔을 때 생긴 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박 노인의 말은 그때의 기억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군대에 있었다는 것, 지연의 배가 불렀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그건 휴가 때 생긴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확신에 차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박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나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당시에 민수가 휴가를 거의 못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연이가 혼자 친정에 있을 때 다른 남자와 왕래했다는 소문도 돌았었네. 정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말이 귓속에 박히는 순간 오래된 불씨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정수는 그동안 가끔씩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우리 집안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죠. 눈매도 다르고 코 모양도 다르고 전체적인 인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바뀌는 법이고 어머니 쪽을 닮을 수도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애써 의심을 떨쳐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노인의 귓속말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의심을 한꺼번에 끄집어냈습니다. 정순의 가슴속에서 오래된 불씨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작은 불씨였지만 곧 활활 타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엿을 먹으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이 사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내 손자가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정순 씨, 나도 괜히 이런 말하는 거 아니네. 그냥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진실은 내가 알아서 확인해 보게. 박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죠. 귀가 먹먹하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도 모두 희미하게 들렸죠. 정순의 머릿속에는 오직 박 노인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내 손자 아닐 수도 있네. 그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죠.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불안한 표정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도윤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연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오늘 재밌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정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지연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무언가 눈치를 챈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순의 가슴속 불씨는 이미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라는 불씨가 말이죠.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뒤 모두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죠. 평소 같았으면 정순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죠. 그저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손자 아닐 수도 있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죠. 정수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안방에서 도윤이가 잠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정수는 도윤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죠. 정수는 도윤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의 눈은 약간 치켜 올라가 있었죠. 우리 집안 남자들은 눈이 둥글고 순한 편이었는데 도윤이는 달랐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죠. 코를 봤습니다. 도윤이의 코는 낮고 넓적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코가 오똑한 편이었는데 도윤이는 그렇지 않았죠. 인매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입술이 얇은 편인데 도윤이는 입술이 도톰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며느리를 닮았거니 생각했었는데 오늘 밖 노인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 남자들이랑은 다르다.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민수의 어릴 적 사진을 떠올렸죠.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눈이 둥글고 코가 오똑했었습니다. 남편도 그랬고 시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대대로 우리 집안 남자들은 비슷한 얼굴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도윤이는 달랐습니다.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죠. 물론 아이들은 외가 쪽을 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친정 식구들을 생각해봐도 도윤이는 그쪽과도 크게 닮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의심을 넘어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지만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연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지금까지는 착하고 순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지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죠. 지연아, 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가 민수 맞아?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똑바로 대답해. 도윤이 아버지가 민수 맞냐고.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은. 지연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었죠.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민수가 아버지면 당당하게 대답하면 되잖아.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은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어머님 제발이요. 도윤이는 민수 오빠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럼 왜 눈도 못 마주치고 떠는 거야? 정수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서워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진실을 말하면 되는데.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정수는 며느리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도윤이가 정말 민수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하면 그만이었죠.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지? 정순이 다그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떠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섰죠. 정순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민수가 나왔습니다. 소음을 듣고 깬 것 같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밤중에 왜 이러세요? 민수는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엄마. 뭔데요? 도윤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아?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 아들이죠. 너 군대 있을 때 지연이 배가 불렀다며. 그건 제가 휴가 나왔을 때 생긴 애예요.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래? 정말 내가 아버지가 맞아? 정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죠.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박 노인이 그러더라. 도윤이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민수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윤이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우리 집안 남자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얼굴이.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확인해보자. 친자 검사라도 해서.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정수는 며느리와 제대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 먹을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애를 태웠지만 정순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죠. 정수는 그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혹시 뭔가 숨겨진 증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오래된 서류함도 열어보고 옷장 속 상자들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안방 옷장 위쪽 선반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언제 넣어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 봉투를 꺼내 거실 탁자에 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도윤이 돌 때 찍은 사진,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출생신고 사본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출생신고 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류를 펼쳐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이름 칸에는 도윤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맞았죠. 모의 이름에는 지연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의 이름 칸을 보는 순간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빈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정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빈칸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정수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역시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비어 있다는 건 도윤이가 정말 민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수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살았던 겁니까? 손자라고 믿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남의 핏줄이었던 거였습니다. 지연아, 당장 나와. 정수는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연은 작은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다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이게 뭐냐? 정수는 출생신고 사본을 집어들며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님, 그건 아버지 이름이 왜 비어 있어? 대답해. 정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도대체 왜 아버지 이름을 안 적었어?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마침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민수는 급히 안으로 들어왔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너도 이것 좀 봐. 정수는 민수에게 출생신고 사본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으로 훑었습니다. 북한의 빈칸을 본 순간 민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민수는 다가가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이름이 안 적혀 있어? 지연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그때 당신이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었잖아요. 빚쟁이?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도 눈살을 찌푸렸죠.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군대 있을 때 당신 친구가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떠안게 됐잖아요. 그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었어요. 나한테 당신 어디 있냐고 연락처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정수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군복무 중일 때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지게 됐었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남편이랑 엮이면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빚쟁이들이 아이까지 노릴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 칸을 비워뒀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아버지 이름을 안 적는 게 말이 된다고? 어머님, 정말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당신도 빚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저도 혼자 친정에서 애를 낳았어요. 신고할 때도 혼자 갔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지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죠. 엄마, 지연 말이 맞아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노려봤죠. 뭐가 맞아? 그때 제가 정말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고 숨어 지낼 때였습니다. 지연이 혼자 친정에서 애를 낳고 신고까지 다 혼자 했어요. 제가 옆에 있지도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는 도윤이가 내 아들인 거 확신해? 당연하죠, 엄마. 도윤이는 제 아들입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생신고서의 빈칸이 자꾸만 눈에 밟혔죠. 정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결국 다른 남자아이란 거잖아. 어머님,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는 며느리였죠. 정수는 깜짝 놀라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민수 오빠 아들이 맞아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빈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믿으라고? 이 서류를 보고도 어떻게 믿어?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더더욱 확인해야겠구나. 도윤이가 내 핏줄인지 아닌지.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친자 검사를 하기로 말이죠. 친자 검사 결정이 내려진 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죠. 식사 시간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민수는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본인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빨리 집으로 돌아왔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순도 마을회관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손자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호적도 제대로 안 된 아이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수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손자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정말 내 손자가 맞을까 하는 의심이 말이죠. 그때 옆집 최할머니가 담을 넘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순 씨, 요즘 왜 회관에 안 나와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요. 친자 검사한다면서요? 정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최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도윤이 얼마나 귀여운 아이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최할머니는 모릅니다. 내 심정을. 정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호적도 없는 애라더라. 소문이 그렇게 돌던데요. 최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적도 없는 애 맞아요.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도 없더라고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그럼 정말 다른 남자아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정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수는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정순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본 민수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정수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민수야,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호적도 없는 애를 키운다고, 손자도 아닌 애를 손자라고 속았다고 다들 손가락질한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죠.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 도윤이는 제 아들이 맞아요. 친자 검사하면 다 밝혀질 거예요. 그래, 검사는 해야지. 그래야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 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날 밤 민수는 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때 제대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빚쟁이한테 쫓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민수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죠.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던 일이 말이죠. 지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검사 받으면 다 밝혀질 거예요. 도윤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게. 그래, 그럼 엄마도 안심하실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었죠.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순과 민수 그리고 도윤이가 함께 갔습니다. 지연은 집에 남았죠. 차마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수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이 아이가 정말 손자가 맞을까 하는 의심과 손자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민수와 도윤이의 혈액을 채취했죠. 의사는 결과가 며칠 후에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만 할머니 주사 맞았어요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없으니까 아직은 손자라고 믿고 싶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 모두가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지연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민수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도윤이가 진짜 손자이기를, 모든 게 오해이기를 말이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우편함에 병원에서 온 봉투가 도착했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결과지가 나왔죠. 정수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읽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와 김도윤, 친자관계 일치율 99.9%.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정수는 결과지를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눈으로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결과였습니다. 도윤이는 민수의 아들이 맞았던 겁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자 검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지옥 같았을 겁니다. 엄마 봤죠? 도윤이는 제 아들이 맞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결과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어머님, 지연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내 손자 맞구나.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그동안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손자를 믿지 못했던 것,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 모든 게 죄스러웠습니다. 내가 의심하다니. 정수는 결과지를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안도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달려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민수도 다가왔죠. 세 사람은 한데 엉켜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는 옆에서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른들이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파요? 정수는 도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이 아이가 진짜 자신의 손자라는 확신이 들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차올랐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수는 손자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고개를 갸우뚱했죠. 한참을 울고 난 뒤 가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어. 너를 의심하고 도윤이를 의심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출생신고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더욱 꼭 쥐었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시절 혼자 아이를 낳고 신고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민수는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집안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던 날들이 말이죠. 엄마,
이제 괜찮으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도윤이가 우리 손자라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한결 밝았죠. 도윤이는 맛있게 밥을 먹으며 웃었고 어른들도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했습니다. 도윤아, 많이 먹어. 정순이 반찬을 도윤이 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네, 할머니라고 대답하며 밥을 우물우물 씹었죠. 식사를 마친 뒤 정수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죠. 정수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너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혹시 불안하지 않았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은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했는데? 정순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정수는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안심했어요. 도윤이가 제 아들이라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죠. 정수는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민수야, 너 뭔가 더 할 말 있는 거 아니니?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뭔가 중대한 고백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 어서 말해봐. 정순이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검사 맡기기 전에 저는 결과 조작까지 생각했어요. 순간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뭐라고? 제가 지은 빚 때문에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엄마도 도윤이도 다 잃을까봐 가짜 결과지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민수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친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고 했다니 말입니다. 민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가짜 결과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봤어요. 돈만 주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들은 아들의 고백이 믿기지 않았죠. 친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민수야, 너 정말 그럴 생각을 했단 말이냐? 정순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정말 절박했어요. 절박하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냐? 검사 결과까지 조작하려 했다고?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빚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엄마한테도 짐이 되고 지연한테도 고생만 시키고 그런데 만약 도윤이마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거짓으로 살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엄마, 저도 알아요.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죠. 아들이 그토록 절박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작했니? 정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 못했어요. 왜?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고민했어요. 돈을 준비하고 연락처도 알아두고 하지만 막상 결과지를 받아보니 진짜였어요. 도윤이가 정말 제 아들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그러니까 너는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면 조작할 생각이었던 거구나. 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들의 절박함도 이해가 됐습니다. 민수야, 너는 그렇게 도윤이를 지키고 싶었던 거냐? 정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도윤이는 제 아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었어요. 설령 검사 결과가 달랐어도 저한테는 도윤이가 아들이니까요. 민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죠. 아들이 그토록 도윤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참 바보 같은 아들이구나. 죄송합니다, 엄마. 조작을 생각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도윤이를 지키려 했다는 그 마음만큼은 이해한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죠. 정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하다. 너희를 의심했던 거. 엄마, 도윤이는 우리 손자 맞다. 검사 결과가 증명했잖니. 그런데 진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민수가 조작을 했더라면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결과가 친자 관계를 증명했으니 이제는 아무 의심 없이 손자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순도 아들을 안아주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가자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과 민수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했던 거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다 괜찮다.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자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죠. 도윤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더 잘해줄게. 도윤이는 천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나 좋아요. 정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자신의 손자라는 확신이 들자 사랑이 더욱 깊어졌죠.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모두 풀린 것 같았죠. 도윤이가 손자라는 확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하게 된 것,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마음 한편으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도윤이가 확실히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친자 검사로 증명됐다는 것을 말이죠. 그동안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윤이가 민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 호적도 없는 아이라는 소문,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이 소문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을회관에 나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죠.
지연아, 민수야, 오늘 나 도윤이 데리고 회관 갈 거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표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괜찮아. 이제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잖니. 친자 검사 결과가.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다. 너는 일 나가거라. 나 혼자 가도 충분해. 정수는 도윤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 정순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죠. 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죠. 하지만 정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순은 도윤이를 데리고 회관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으시오, 여러분. 마을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순을 바라봤죠. 정순은 도윤이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들으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실려 있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정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안에 대한 소문이 많았던 걸 압니다. 도윤이가 제 친손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 호적도 없는 아이라는 소문, 모두 들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는 제 친손자 맞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수는 가방에서 친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검사한 결과입니다. 김민수와 김도윤, 친자 관계 일치율 99.9%. 도윤이는 제 아들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정수는 결과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줄에 앉았던 김할머니가 다가와 결과지를 들여다봤죠. 이 할아버지도 고개를 내밀어 확인했습니다. 정말 친자 관계가 맞네요. 김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정수는 결과지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이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었고 혹시라도 아이한테 해가 갈까봐 그랬던 겁니다. 정순의 설명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간다는 표정들이었죠. 헛소문은 이제 끝입니다. 도윤이는 제 손자 맞고 우리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이 아이를 의심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했죠. 그때 박 노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박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었죠. 박 노인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있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정순 씨, 내가 잘못했네. 괜한 소문을 퍼뜨려서 미안하오. 박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박 노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어르신,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르신 말씀 덕분에 오히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미안하네. 앞으로는 조심하겠소. 박 노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천진하게 웃었죠.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받아쓰기 100점 받은 똑똑한 우리 손자입니다. 정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죠. 정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당당하게 손자를 자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할머니가 다가와 도윤이 볼을 꼬집었습니다. 도윤이 정말 잘생겼네. 할머니 닮아서 복도 많겠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최할머니도 다가왔죠. 정순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마음 편히 손주 키우세요. 그러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죠. 도윤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정순이 손주 키우느라 고생이 많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수는 도윤이와 함께 1시간쯤 회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지연과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급히 물었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해결됐다.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 도윤이가 우리 손자 맞다고. 정말요?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민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았죠. 지연아, 민수야, 오늘부턴 우리 집에 빈칸 없다. 정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정순을 바라봤죠. 서류든 마음이든 이제 빈칸은 없어. 도윤이는 우리 손자고 너희는 내 가족이야. 그걸로 충분해. 정순의 말에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너희를 의심했던 거. 정수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지연도 정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는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해맑게 웃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왔죠.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까지 푸짐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정순이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떠먹었죠.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도윤이. 정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와 지연도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수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지연은 도윤이를 씻겼죠. 정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수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싶었죠. 도윤이가 씻고 나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 뭐가 재밌었는데? 회관 갔을 때요. 사람들이 저한테 잘생겼대요. 도윤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당연하지. 우리 도윤이가 제일 잘생겼지. 할머니도 예뻐요. 도윤이의 말에 정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죠. 자는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죠. 마당에는 바람종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죠.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불안, 분노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출생신고서의 빈칸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마음속 빈칸은 이미 채워졌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종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평화로운 소리였죠.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사랑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하는 법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하루를 응원합니다.